안녕하세요. 꿀찬지연 이지연 전도사입니다. 햇볕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밖에 날씨가 진짜 추워요. 바람까지 불어서 저는 지금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막상 가게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우리 가게가 너무 예쁘고 장사에 대한 부담이 없이 이렇게 찬양 크게 틀어놓고 뭐 이렇게 너저분하게 해놓으면서 정리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네요. 여기서 밥도 먹고 뭐 오늘 금요장도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그 어묵에 속에 떡 들어간 거거든요. 저는 맛살이나 햄 이런 거 들어간 것보다 그 어묵에 떡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 직접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옛날엔 1,000원에 2개였는데 지금은 1,000원에 1개예요. 그래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장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보는데 제가 떡집에서 떡을 샀는데 가래떡으로 떡볶이 해 먹으려고 샀는데 아니 떡이 5,000원인 거예요. 한 팩에. 좀 비싼 거 같지만 샀는데 그 오뎅 파는 데서도 떡을 파시는데 양도 똑같은데 2,000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집 사장님께는 다른 떡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근데 사장님이 조금 저한테 거짓말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거 3,000원에 파는 거 3,000원인가 4,000원에 파는 거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 아시는 분들한테. 제가 금요장 서는 병원 앞에 금요장이 서니까요. 저희 집에 놀러 올 때 손님들이 떡 사다 주시거든요. 제가 좀 어리버리해 보였나 보죠. 떡값도 속이시고 그분은 가게까지 하시는 분인데 네. 제가 그 아침마당 썰 사탄을 한다고 했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눈이 부셔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아무튼 저희 신랑이랑 아버님이 13년 동안 저를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져주셨어요. 아무 말씀 없으시고 어머님은 가끔 저를 이제 나 오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아들 만나지 말라고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전화도 해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었던데 아버님 아무 반응이 없으셨었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이 현존하는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버님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아버님이 첫눈에 저한테 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에서가 야곱이 미워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을 때 황골뼈가 탈퇴돼가지고 쩔뚝쩔뚝 걷는 모습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어서 오라고 내 동생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버님이 저를 보자마자 딱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좀 빨리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왠지 아버님이 첫눈에 반하신 게 아니라 미리 마음문이 열리셨을라나 막 이런 생각도 잠깐 듭니다. 아무튼 아버님께서 저를 13년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이제 당이 떨어져서 김밥 먹고 갔다가 이제 방구 참다가 막 화장실 가서 방구 끼고 막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너는 밥도 제대로 왜 못 먹냐고 하시면서 되게 속상해 하셨었는데 아버님이 저희 집에 가려고 나오니까 쫓아오셔서 어머님 마음 풀어드릴 때까지 교회를 전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그 당시 빈들감리 교회였는데 거기 목사님 남재영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파송 개념으로 허락을 받고 1년 동안 이제 어머님이랑 같은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을 하고 이찬 씨랑 매주 내려갔었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한테 무섭더라고요. 전화를 드리기가. 근데 뭔가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매주 편지를 보냈었어요. 반송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가지고 편지를 매주 보냈는데 정말 쓸데없는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찬 씨가 오늘은 뭐 학회가 있대요. 오늘은 세미나가 있대요. 오늘은 뭐 환자 때문에 힘들었대요. 뭐 이런 이찬 씨 얘기 위주로 써서 그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매주 A4 용지로 2장 빽빽하게 매주 보냈는데 매주 주일날에 이제 교회를 가도 어머님이 뭔가 편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안 읽으셨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명절에
이제 한 번은 어머님이 이제 주일날 찾아뵀는데 항상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찾아뵀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었는데 교회에 토요일날 가거나 어머님께서 요번 주는 편지 안 보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보냈는데요 하니까 명절이라서 편지가 밀려서 그 다음 주 가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왔다고, 이제 한꺼번이 아니라 이제 날짜를 틀리게 해서 한 주에 두 통이 간 거죠. 제가 일주일에 한 통씩 쓰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 읽으시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편지를 다 모으고 계셨더라고요. 이제 이찬 씨가 다 좋은데 뭔가 표현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 어머니 아버님께 막 살갑게 막 전화하고 막 안부 묻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은 얼마나 아들이 뭐하고 지내나 궁금하셨겠어요. 근데 제가 위주로 아드님 생활 위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제 막 약간 비서가 보고하듯이 막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아버님도 되게 흡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왠지 저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베델의 집에서 일할 때 후원자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손편지를 후원자분들한테 드렸었거든요. 후원자가 뭐 3천 몇백 명이라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목사님들과 그 의사 선생님들의 특별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손편지를 써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들에게 편지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던 게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나. 뭐든지 허투루 훈련시키시는 거는 아니구나. 다행히 제가 또 편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혼인신고는 그 9월 1일 날 살림을 합치고 9월 2일 날 혼인신고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결혼식은 6월 20일 날 했거든요. 6월 20일은 제가 첫 번째 이식 받은 날이었어요. 6월 20일 날 결혼을 했는데 그 어머님께서 그 처음에 제가 막 방귀 뀌러 막 화장실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임신한 줄 아시고 상견례 날짜를 그 다음 주에 바로 일주일 만에 잡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찬 씨한테 지연이 임신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찬 씨가 안 했다고 했는데 이제 어머님은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지연이한테 알아보라고 하셨지만 알고 보니까 저희는 혼전관계를 지켰다. 그래서 어머님이 상견례 때 진짜 화가 나셔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희 새엄마는 당연히 말씀이 별로 없으셨고 저희 아빠랑 아버님께서 두 분 다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인데 이 어색한 분위기를 위해서 두 분이 말씀을 많이 나누셔서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돈 어르신인 거죠. 사돈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상견례를 갖고 한 달 뒤에 결혼했는데 아빠가 결혼식 날 쓰러지셔가지고 결혼식에 참석을 못 하셨거든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상견례 날짜가. 그래서 그것도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0일 날 결혼을 했는데 7월 20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아침에 저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냐면 예쁜 며느리, 내 며느리가 돼줘서 고마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거기가 감사하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연히, 저 아침마당 잘 안 보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침마당에서 크게 글씨로 감사한 내용을 전하세요 하고 전화번호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사진을 찍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무슨 그 생방송이라서 뭐 전화를 받으면 그 즉석에서 전화 연결인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에이 안 됐나 보다 했는데 아침마당이 끝나고 10분쯤 뒤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고. 그래서 저는 바로 감사한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구나 했고 그 내용을 말씀드렸거든요. 저희가 1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어머님이 감사하게 내 생일날, 오늘이 생일인데 이런 며칠 전이 제 생일이었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신랑은 내과 교수고 저는 뭐 10살 때부터 당뇨도 있었고 합병증으로 투석도 하다가 이식도 한번 받았고 시각장애도 1급이에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너무 훌륭한 내용이라고 A4 용지로 한 10장 정도 써서 일주일 뒤에 검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A4 용지를 써서 이제 그 일주일 뒤에 거기 감독님이랑 그 작가님이랑 그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그게 아침마당이 여러분 월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잖아요. 각 요일마다 감독님이 틀리세요. 그게 틀리잖아요. 좀 약간 내용들이 감독님이 다 틀리시나요? 모르셨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게 책정이 돼가지고 한 달 정도 매주 이렇게 원고를 검사 받고 작가님이랑 감독님이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가지고 이제 수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딸딸딸딸 외워서 7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열심히 외워서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월요일날 알려주신 거예요. 수요일날 그게 아침마당을 찍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이 수요일날에 외래가 진짜 많아요. 만약에 그 전주에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외래를 좀 바꿀 수 있지만 월요일날 알려주시면 바꿀 수 있는 확률이 없거든요.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저희 신랑이 저희 여의도 근처에다가 호텔을 잡아서 아버님 어머님이랑 저랑 저희 신랑이랑 이제 방 2개 잡아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울에서, 그리고 저희가 잘 길을 모르니까 아버님 어머님이랑 저를 그 6시까지 아침마당에 들어가야 돼요. 생방송이라 그 여의도 그 방송국 앞까지 데려다주고 첫 기차 타고 다시 대전에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침마당에서 제가 그거를 딸딸딸딸 외워서, 제가 그때 옷도 샀잖아요. 미용실도 가고 결혼식 때도 미용실 안 갔었는데 그 아침마당에 나가려고 미용실도 가고, 근데 아침마당에서 머리만 감고 오라고 했었거든요. 화장도 싹 해주고 머리도 싹 해주세요. 근데 저 진짜 예뻤다니까요. 저 미운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쁘게 화장하면 예뻐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거 막 얘기하고, 근데 그 대기실에서 막 어떤 분이 되게 편안하게 막 얘기를 해주는데 전 누군지 못 알아본 거예요. 눈도 나쁘고. 그게 황기수님이었던 거 있죠. 근데 황기수님이 화면에서 보면 약간 콧구멍도 되게 크고 조금 재밌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잘생기셨다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조금 화면보다 더 잘생겼다고 하는데 진짜 황기수님이 잘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못 알아봤었어요. 진짜 되게 신기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방송국에 무사히 나가서 제가 2등을 했어요. 1등은 변호사님인데 아버님의 꿈이 변호사님이었지만 2차까지 1차인가 2차 붙으셨지만 그 꿈을 접고 그 자녀분들을 이제 공부 가르치느라고 막 그 일하셨던 그분인데, 그 따님이 3번째인가 4번째 만에 이제 변호사 붙어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랑 또 결혼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오신 분이 1등을 하고 제가 2등을 했는데, 그 출연료가 신세계 상품권으로 70만 원을 줘요. 돈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제가 1등은 상품권으로 100만 원, 2등까지만 주거든요. 2등은 70만 원을 주는데 제가 상품권으로 14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이제 어머님께 드렸는데 그게 너무 대박 사건인 게, 글쎄 집에 가보니까 어머님은 제가 이제 그거 줄 것도 당연히 모르시고 너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100만 원이 들어있는 용돈을 저에게 가방에 몰래 넣어놓으셨더라고요. 편지랑.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눈물 나고, 그리고 상품권도 네가 쓰라고 저한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상품권으로 11조 내고 상품권으로 감사원금 내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금희 씨가 이렇게 그만두시기 3개월 전이었는데, 이거 어머니 아버님이 아침마당을 한 번도 안 빼놓고 보셨던 분들이라서 이금희 씨 너무 팬이셨고, 그리고 저는 제 친구들은 잘 몰랐는데 생방송이라 전화기를 끄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화기를 켜고 아침마당 끝나고 나오자마자 전화기를 켰는데 어머니 아버님한테 문자랑 전화가 진짜 많이 왔어요. 진짜 아버님 어머님 친구분들이 다 계속 전화, 혹시 너냐고 막 이렇게 전화와 문자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리고 여의도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저희 김치찌개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마당에 나온 분 아니냐고 하면서 감동받았다고 막 불고기, 더 비싼 불고기를 서비스로 주시고,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냥 감사한 내용을 그냥 전하려고 했던 건데, 아버님 어머니가 진짜 첫 번째 추억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한 추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이금희 씨 진짜 팬인데, 전인구 아나운서랑 같이 사진도 찍고 방송국에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너무 행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결혼하고 첫 번째 생일 선물을 너무 큰 걸 주셔가지고 진짜 되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게 계약을 할 때도 제가 이제 지하상가에 사다가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이제 미르마을 아파트 상가로 갔는데 거기 집주인분도 저를 알아보시고 전도사님이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침마당 보고 2년 뒤에 아침마당 보고 저를 기억하셔가지고 월세도 10만 원이나 깎아주시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2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진짜 감동스러운 사건이긴 한가 봐요. 여러분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KBS 공영방송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2등 했었습니다. 이금희 씨랑 사진도 찍었었습니다. 전인구 아나운서님이랑요. 네, 거기 아침마당에 나오시는 게스트분들 있잖아요. 진짜 친절하시고 너무 잘해주셨었거든요.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진짜 겸손하시고 연예인 같지 않으셨었거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되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저희 아빠는 의식은 없으셨지만 일반실에 의식은 있으시고 눈만 이제 감았다 떴다 하실 수 있었는데 간병사님께서 그 아침마당 틀어주셔가지고 아빠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빠 그때 이제 일반실로 옮기셨을 때라서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아버님, 어머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저를 뽑아주셨던 아침마당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저희 신랑이 저한테 신장을 줘서 제가 이식받은 지 1년이 됐다고 그거를 나가고 싶은데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노래까지 불러야 되더라고요. 저는 완전 음치인데요. 저희 신랑은 노래 잘 부르는데 그거 어떻게 보낼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근데 그 전화로는 안 받고 그거 뭐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인터넷으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제가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안 되더라고요. 딴 사람이 도용했나? 네, 진짜 보내고 싶어요. 저희 신랑이랑 같이 출연하고 싶어요. 암튼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1년이나 지난 지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기억해 주시고 궁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꾸벅.